수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탁드릴까요? 네,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아예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기록부에서 챙겨야 될 항목을 요약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안에는 숨어있는 플러스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볼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부모님들이 제가 권하지 않아도 잘 챙기시는 겁니다. 성적입니다. 성적. 이 안에도 대학에서 플러스 점수 비밀이 있어요. 뭐냐? 교과라고 그러는 교과 과목 성적은요. 첫 번째로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을 더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조금 올랐다. 이거 높은 점수 줍니다. 노력 점수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성적보다는 이공계통이면 이공계통에 맞는 그리고 경영계열 아니면 인문계열이면 그 계열에 맞는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본다. 조금 더 평가를 할 때 비중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적어도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부터 생활기록부에 그 아이의 학습과 생활한 것들 모든 활동들이 기입이 되는데 이렇게 벌써 처음부터 교과 성적부터 진로하고 맞물리게 되네요. 그래서 교과 성적에서는 지원 학과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원하는 과와의 과목 성적 추이 이 과목이 떨어졌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렸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갔는가 성적이 계속 올라야 되겠죠. 조금씩은 올라주는 게 훨씬 더 노력 점수를 받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교과의 성적을 보되 그 교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요 이러이런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이러이런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정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진로를 정했다. 그런데 보니까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뭐 물리 2라든가 아니면 수학 2 최근에는 미적분하고 확률도 따로따로 구별돼서 이렇게 별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필수 선택 과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관돼서 교과 세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이 항목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적어요. 900자 정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학년별로 마다 이게 다 적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과목 그 선생님이 적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한 반에 30명씩 10반 그러면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목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 학년에 2분이 있다. 그래도 지금 150명을 다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특별한 과제를 내서 그 과제에 따라서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특출나거나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챙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쓸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 아이가 이 교과에 대해서 진로에 관련된 강점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그 교과에 맞는 어떤 과제를 선정을 해서 자유주제일 경우에 그것들을 선정을 해서 깊이 연구했다.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냥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이러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런 무슨 과제를 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점수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먼저 정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 시간에 사는 지역의 문제점을 하나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이제 과제가 나왔다. 그러면 공학으로 갈 친구는 공학적인 주제를 정하고요. 뭐 인문으로 갈 친구는 인문 쪽으로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은 진로만 정했다면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주제 했다 저 주제 했다가 친구가 이거 한다고 그러면 따라다니고 이런 경향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교과 성적하고 교과 세특,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점은 부모님들이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도 몰라서 아무것도 아이한테 못 해줬어요. 이런 후회 안 하시려면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생기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제가 권하기는 저한테 이제 온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1학기가 끝나서 생기부가 작성이 되었나를 확인한 다음에 네. 방학 동안에 챙겨봐야죠. 그렇죠. 학기별로 챙겨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생기부 열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왜 보려고 그러냐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서도 다 네, 외부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점도 하나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수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것이 생기부. 네. 그중에서도 교과 성적 부분하고 교과 세특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